제가 무슨 셜록 홈즈처럼 엄청난 추리력을 발동시킨 것도 아니고 무당처럼 신발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왠지 걸작의 스멜이 스멀스멀 풍겨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온 적 없는 게임 원작 영화라든지, 물론 여기엔 사일런트 힐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악령의 저주라도 받으셨는지 찍는 영화마다 시원하게 말아먹는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영화라든지. 너 나 싫어? 하지만 전 신민아 씨 사랑합니다. 영화는 이제 그만. 네. 아니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든 적이 없는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든지. 대규, 강성기 어딨어? 너 강성기 할... 이런 영화들을 계속 만들면서 아직까지 감독을 계속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의 코미디 영화가 꼭 명절에 개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포스터를 보는 순간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 걸작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영화들도 있죠. 오늘의 영화 임금님의 사건 수첩은 이런 조건들을 생각해봤을 때 여러모로 참 애매합니다. 일단 등장하는 영화마다 평타나 상타를 쳐주는 이선균과 없다고 씨발놈아! 너 뭐야? 너 뭐야? 충무로의 유망주 안재홍이 주인공이고, 검증받은 원작이 따로 있어서 뭐 그대로 찍기만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웬만한 영화보다 극적이었던 사건을 소재로 하면서 거기에 신파와 국뽕을 잔뜩 우겨넣어서 잡탕을 만들어버린 감독의 전작을 생각하면 걸작의 스멜이 솔솔 풍겨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또 그동안 이선균이 찍었던 영화들, 추리물과 코미디를 합쳐놓은 것 같은 혼합 장르 영화들도 꽤 괜찮았던 걸 생각해본다면 기대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과연 이 영화는 걸작선에 들어갈 영화인지 아닌지 기대를 갖고 영화를 봤지만 뭐 결과는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걸작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인 와중에 코믹 수사 활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고증이라고는 똥꼬 긁은 손톱에 낀 때만큼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극이라고 불러주기가 상당히 민망하죠. 실제로 원작 만화에서 예종을 주인공으로 한 이유가 수염이 없어서 그리기가 편하다라는 괴상망측한 이유였는데 영화는 원작의 이 정신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역사고 원작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는 19살의 즉위에서 1년 3개월 만에 급사로 생을 마감한 예종이 아무리 젊게 봐줘도 30은 돼 보이는 외모에 수염도 멋지게 기르고 있고 활동량이 비글 못지않게 빨빨거리고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뭐 이런 것도 가지고 노는데 이 정도면 이 영화는 실제 역사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체 역사물이나 판타지물이란 얘기입니다. 즉 사극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수사극이냐? 영화 홍보 전단지에서는 CSI 뺨칠 정도의 과학수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CSI가 씨발 스튜핏 인베스티게이션의 약자라면 모를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보시다시피 얼굴과 몸에 온통 불이 붙어서 죽었는데 부검을 하려고 보니까 재만 좀 묻어있고 머리카락과 피부가 멀쩡합니다. 이건 무슨 고스트라이더인가요? 또 서기관으로 등장하는 안재홍은 원하는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기억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엄청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수사극에서 사실 이 정도의 능력은 거의 초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인데, 그런데 이 영화에서 안재홍은 이 좋은 재주를 딱 2번 씁니다. 전화. 그리고 끝입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얘가 하는 일이라고는 졸다가 처맞고 말 안 듣는다고 처맞고 어명인데? 둘이 짜고 연극하다가 처맞고 때린 사람 없으니까 머리 조심해라. 괜히 혼자 부딪혀서 처맞고, 얘는 여기에 왕 따라다니면서 개그 치려고 왔지 수사하러 왔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왕으로 나오는 이선균이 뭔가 과학 수사를 하느냐? 안재홍이 계속 처맞기만 한다면 이선균은 뭘 계속 처먹습니다. 또 처먹고 무녀가 신기한 물병을 보여주니까
물병 훔쳐서 마셔보고, 아니 무슨 왕이 이렇게 아무거나 막 집어먹는지, 또 닥치는 대로 입속에 넣고 보는 게 뭔 놈의 과학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꼴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CSI스럽게 컴퓨터 그래픽도 써가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실제 수사활동이라고 할 만한 행위는 엄청나게 오버하는 음악을 깔아놓고 모인 사람들이 로키 산맥처럼 쌓아놓은 책들을 연락에 뒤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졸업 앨범 뒤져서 짝사랑했던 짝꿍의 주소를 찾는 정도 수준인데 이걸 과학수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활극. 글쎄요. 네. 이 영화는 조선시대 왕을 마치 배트맨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비밀 기지도 그렇고 비밀 기지로 들어갈 때 울려 퍼지는 음악을 들어보면 이 생각이 거의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말이죠. 비밀기지 안에 있던 신하들이 아까 밖에서 봤던 신하들이 그대로 있네요. 아니 이럴 거면 비밀기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 아니 배트맨이야 경찰도 피해야 되고 신분도 감춰야 하니까 그렇다 쳐도 이 사람은 왕인데? 아니 왕이 나라 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조사하는데 누구한테 걸릴까봐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하지만 영화가 그렇다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인디아나 존스나 내셔널 트레저 같은 영화들의 장면들을 부분 빌려다가 활극인 척하는 영화치고는 이 영화가 긴장감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괴물 물고기와 싸우는 이 장면을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 물고기와 싸우다가 배가 뒤집어지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몽땅 물속으로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될 판인데 생뚱맞게 갑자기 영화가 러브스토리로 변합니다. 브로맨스 어지간히 하고 싶었나 보네요. 아예 인공호흡까지 시키지 그러나 브로맨스가 딱히 나쁜 건 아닌데요. 긴장감을 줘야 할 부분에서 이렇게 생뚱맞게 등장시키면 이걸 보고 설레는 게 아니라 맥이 풀립니다. 악당의 지하 던전에 갇히고 사이좋게 둘이 폭살 위기 상황에서도 역시 긴장감은 전혀 없습니다. 도화선이 타는데 이게 무슨 밧줄인지 도화선인지 세워라 내워라 타고 앉았고 주인공들이 여기서 몰살을 당했을 리는 당연히 없으니까 탈출했을 게 뻔한데 무슨 엄청난 반전 마냥 카이저 소재의 표정을 짓고 있지만 전혀 놀랍지도 않고 통쾌하지도 않습니다. 반전하니까 생각나네요. 이 영화가 마지막에 터트리는 반전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반푼이 같은 이 왕이 사실은 조선 제일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칼싸움을 엄청나게 잘한다는 겁니다. 이 새끼 싸움 존나 잘해. 아니 근데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양반이 길에서 자객을 만났을 땐 왜 이렇게 벌벌 떨었죠? 야, 호근, 너 거기 있느냐? 결국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이 영화에서 남는 건 코미디인데 이 영화가 가장 힘을 주고 있는 부분도 이 두 남자 주인공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발생하는 개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개그가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뭐든지 일단 처먹고 보는 이 왕을 보고 신하가 토 쏠리는 장면, 투캅스 1편에 나왔던 장면의 개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캅스 1편은 1993년에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랩스틱 개그들은 영구와 땡치리 시절에 나왔던 거잖아요. 이걸 보고 요즘에 누가 웃습니까? 개콘의 한 코너로 나와도 2주 이상 방송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개그들이 이 영화가 내세우는 주목이라는 건데 관객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놈이 눈을 뜬 채로 아주 꿈을 꾸고 있구나. 결국 이 영화는 치밀한 추리극을 만드는데도 실패하고 모험 활극을 만드는데도 실패하고 2인조 개그를 만드는데도 처절할 정도로 실패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사건 수첩 대충 만들어서 명절에 날로 먹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 이 영화의 등급은 너 미친 거야. 을 드립니다.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